안녕하세요. 인생 체험 호되게 한 30대 초반이에요. 사랑에 눈이 멀고 콩깍지가 쉬면 하는 말 다 믿고 싶어지잖아요. 제가 딱 그랬네요. 제발 발등 도끼로 찍을 사람 눈앞에 두고 아니라는 그 말을 덜컥 믿어 결혼을 진행했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이혼하고 나니 속 시원해요. 웬만하면 AS에서 살려 했는데 이전 소프트웨어 입력이 새로 안 되니 고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반품해버렸어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못 고치고 반품했나 궁금하시죠? 빠르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지수야, 너 괜찮으면 우리 엄마랑 함께 사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가 혼자 되고 형편이 좋아서 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혼자 지내실 거 생각하면 마음이 쓰여서 그래. 엄마 같이 살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할 테니 자기도 편할 거고, 안 그래? 결혼 이야기가 오갈 무렵 그동안 아무 낌새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전 시어머님이랑 합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치 빠르거나 촉 좋으신 썰TV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조상이 신호를 줬을 때 뒤돌아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사랑에 눈이 멀어 누구나 다 한 번쯤 결혼 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꿈을 꾼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세상 모든 자식들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부모님이랑 살고 싶다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라 생각했죠. 왜냐하면 연애 5년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애 3년 차쯤 결혼 이야기도 오가기 전 남편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거든요. 혼자가 아니더라도 혼자 남은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였을 거라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라? 평소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더니 왜 결혼 앞두고 어머님 타령이야? 남자들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결혼하면 없던 효자 난다던데 준서 씨도 그래? 지금까지 어머님 지내시는 거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다가 결혼하니 며느리 도움으로 엄마 걱정 덜 하고 싶어? 미쳤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준서 씨도 알잖아. 어머님 성격 보통 아니신 거. 그런 분이랑 나 절대 못 살아.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보통이 아니시긴. 그냥 정 많으시고. 당신 아들밖에 모르시는 평범한 옛날 엄마지. 아빠도 먼저 가셨는데 이제 나도 결혼하면 엄마 혼자니까 마음 쓰여서 그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 그리고 살면서 무슨 일 생기거나 하면 함께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꼭 내 부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외동이니 장인 장모님 문제 생기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식 마음이 다 같은 거지. 왜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 그래. 세상의 모든 자식에게 그렇게 자기 엄마가 보일 수 있는 거 인정. 그거는 내가 안 건드릴게. 근데 어머님 나 보실 때마다 가르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살아? 말도 안 돼. 말만 들어도 벌써 숨이 턱 막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도 싫고 결혼 초에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맞춰 사는 걸로 싸운다던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안 돼. 절대 못해. 벌써 상상만 해도 머리가 다 지끈거려. 혼자 계시는 어머님 걱정되면 자주 찾아뵈면 되는 거지. 한 집에 산다고 다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에서 자주 찾아뵙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은 왜 안 해? 정말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면 전 남편하고 맞춰가는 시간도 있는데 어느 여자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하물며 예뻐해 주셔도 어렵고 먼 사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 시어머님은 안 그랬거든요. 저 예뻐하시는 느낌도 하나 없고 어떻게든 뭐라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뭔가 느낌상으로 표현하자면 어른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신 분 같았어요. 그런 분과 함께 산다는 거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죠. 그냥 잠깐 미친 짓으로 상상을 해봤는데
도무지 그건 사람이 살 분위기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지수야, 어린 나이도 아닌데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정도는 하는 거야. 외동딸이라 들었는데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하나하나 찬찬히 알려주면 되지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다 전 남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갓집에 안 갈 수 없으니 당연히 가게 되었죠. 그땐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기에 상갓집에서 3일 밤을 새우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시로 오가며 거의 3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제가 오래 있기도 했고 당신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단 소리를 들으셨으니 제가 궁금했나 봅니다. 상을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 제가 보고 싶다는 소리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밖에서 보자고 했는데 한사코 전 시어머님이 밥 해주고 싶으시다고 집으로 불러서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백화점 명품 과일도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제가 먹은 밥그릇도 설거지통에 담아두었는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건데 집에서 못 배운 티 난다고요. 알려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웃으시는데 순간 정말 저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 자기야. 밥 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해드려야지. 엄마가 당신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고 어제부터 장보고 여러 가지 음식 수고롭게 했는데 살갑게 굴면 좋잖아. 엄마 말대로 지수가 외동이라 전에 집에 한번 인사드리러 갔는데 하나도 안 시키셔.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엄마 말대로 찬찬히 배워가면 되는 거지. 급할 거 없잖아.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드는 건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는 전 시어머님을 도와주면 좋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 저를 이해하라고 양해를 구하는 전 남편. 이거 저 매기는 거 맞죠? 사실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밥 먹으면 상 차리는 거 돕고 상 치우는 거 정도는 저도 해요. 설거지도 몇 번 하려고 했지만 친구네 부모님들도 한사코 말리셨거든요.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설거지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하고 다니지 말라면서요. 물론 부모님 없는 집에 놀러 가면 뭐 먹게 돼도 설거지는 물론 음식 쓰레기까지 싹 다 버리고 나오고요. 그런 환경에서 지낸 저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 설거지를 하라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님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접을 하겠다고 오히려 초대받은 입장이었으니까요. 준서 씨, 집에서는 손님 초대하고 식사 대접하면 밥 먹은 손님이 설거지하는 거야? 그래요,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밥 한 끼 해주고 싶다 하셔서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식사 차리는 거 도왔고 제가 먹은 그릇도 치웠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친구네 가서도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해서요. 저는 다른 집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준서 씨네 집에서는 밥 먹은 손님이 설거지하는 줄 몰랐어요. 미리 알려줬다면 그랬을 텐데. 제 주변 집에서는 하지 말라 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생각인지 정말 빈정대는 말투도 아니고 순수하게 몰라서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네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전해 들은 거 없어서 다른 집들도 그런 줄 알았다고요. 혹시 전 남편 집에서는 집에 손님이 설거지하는 거였으면 미리 알려주지 그랬냐고 오히려 따지듯 물었습니다. 각 집마다 룰은 다를 수 있고 미리 알았다면 무개념 소리 못 들었을 텐데 특히 부모님까지 운운하니 제 입장에서 마냥 기분이 좋은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특히 결혼할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라 며느리 될 사람 부른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불러놓고 뭘 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솔직히 과일 사오고 밥 먹을 때만 해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설거지 하나로 배우지 못한 사람, 집에서 교육 못 받은 사람 취급받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죠. 지수가 기분이 상했나 보구나. 손님이 설거지하는 집이 어딨니? 나는 우리 지수가 손님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우리 지수는 손님이라고 느꼈나 보구나.
아니,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 있지. 자기 생각 다 말하니 오해 없고 얘 성격 시원해서 좋네. 이게 첫 시어머님과 첫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시어머님과 합가를 반가워할 일이 있나요? 다행히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일들은 없었어요. 밥 먹으러 오자고 해서 갔더니 집에 식기 건조기가 놓여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저와 트러블 없이 지내려 한다는 생각에 크게 인식하지 않고 연애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논쟁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 마음도 차츰 식어갔겠죠. 연애도 별탈 없이 똑같아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 중 신혼집을 정하는데 이렇게 대뜸 합가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안 할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받고 확답도 받았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며 증인을 만들었죠. 지수가 생각보다 합가에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마음 접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가 더 우선이지. 어머, 준서 씨는 그렇게 안 봤는데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 봐요. 요즘 시대에 누가 합가를 원해요? 막말로 돈 있고 빽 있어도 함께 살다 틀어지는 게 합가인데. 지수 이야기 들어보면 준서 씨 어머님 한 성격 하시던데 지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싫어하죠. 합가하고 싶으시면 결혼이 아니라 어머님과 둘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혜정 씨도 참 그래서 합가가 아니라 결혼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합가 안 할 테니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 변호사가 직업인 거 아시죠? 제 앞에서 2번이나 합가 안 하신다고 했으니 마음 같아선 다시 재고하라고 싶지만 믿고 내 친구 보내요. 고생시키지 마요. 전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에 변호사인 친구 혜정이가 함께 밥 먹을 자리 마련하라고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사랑에 눈먼 제가 말을 듣지 않을 테니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가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이혼의 8할은 합가가 원인이라고 알려주면서 도시락 싸가며 말리고 싶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이 그 구렁텅이에 빠져야 정신을 차리니 이렇게 자기가 나서는 걸로 도시락 싸가며 말린 셈 치자고 했죠. 친구의 상견지명 덕분에 결과적으로 끝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지만요. 여하튼 전 남편은 저와 말할 때보다 더 단호하고 아예 생각을 접었다는 투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여러 번 받고 증인도 내세우는 등 나름 아예 생각을 다시 못하도록 만들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솔직히 자주 찾아뵙고 싶은 성품을 지닌 전 시어머님도 아니었지만 혼자 남을 전 시어머님을 생각하는 전 남편 걱정 때문에 자주 찾아뵙는다는 정도의 합의는 한 상태고요. 아유, 힘들다. 지수야, 나 저녁 좀 얻어먹고 가련다. 나 밥 좀 다오. 그렇게 결혼은 아무 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두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전 시어머님이 집으로 오셔서 저녁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시어머님 집과 저희 신혼집이 1시간 반 거리였는데 전 시어머님이 오신 시간이 6시를 넘긴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직장을 다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퇴직하고 1년 정도 쉬다 다시 일을 할 생각이라 집에 있었죠. 신랑이 7시쯤 지나와서 저녁을 한창 준비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오셔서 대뜸 저녁을 달라고 하니 살짝 당황했어요. 저녁을 지금 먹고 가시면 집에 가면 10시가 훨씬 넘을 텐데 자고 가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먼 거리 혼자 가는 건 위험해서 자고 가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다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보고 싶으셨으면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준서 씨 퇴근 시간 맞춰서 어머님 집 근처에서 봤을 텐데 저녁 드시고 집에 가시기 너무 늦지 않아요? 주무시고 가실래요? 아, 그래도 이 시어미가 걱정이 되는가 보구나. 그럴 거 없다 얘. 이제 집도 가까워졌는데 뭘 자고 가니?
준서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 합가는 싫다고 했다며? 그래, 얘. 나도 합가는 싫다. 서로 부담되게 무슨 합가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자주 왕래하며 보면 되는 거지. 안 그러니? 그래도 코앞에 아들네 집 있으니 심심하지 않고 저녁에 밥 안 차려도 되고 얘 너무 좋다. 네? 어머님 이사하셨어요? 어디로요? 언제요? 원래 시댁이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나마 있던 재산은 전 시어머님이 노후자금으로 사용해야 해서 뭘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저희가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전부터 사두셨던 아파트라 결혼 준비할 때 큰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전이다 가구 욕심도 크게 없어서 심플하게 했어요. 반반하기로 했는데 가전가구는 제가 사고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같이 지출할 부분들은 전 남편이 하기로 했죠. 그렇게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하고 전 시어머님이 살던 곳이랑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2달이 될 무렵 시어머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저희 신혼집과 가까운 거리로 이사했다고 말입니다. 아, 뭘 그렇게 깜짝 놀라고 그래? 같이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수 네가 불편한 것 같다고 준서가 하도 걱정하잖니. 이 애미 혼자 있는 거 말이다. 같이 못 살아도 자주 찾아본다는데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쉽니? 너희 단지 바로 앞 들어오는 입구에 원룸 있잖니. 글로 들어왔어. 전에 살던 집 옛날 단독주택이라 춥고 방도 냉골이라 그냥 원룸으로 들어왔다. 혼자 살 건데 방 넓으면 뭐하니? 밥은 여기 와서 먹으면 되고 여기 집이 넓어서 원룸 좁으면 짐 좀 가져다 둬도 되고. 안 그러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사를 하시다니요. 저한테 한마디 언질도 없으셨거든요. 전 남편은 어머님 이사 온 거 아냐고 물어보니 이따 퇴근하면 알겠지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깟 이사 아들한테 말하고 해야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셨어요. 어렵지도 않은 거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할 만큼 아직 늙지 않았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집 내가 알아보고 이사한다는데 아들이어도 참견할 사항은 아니라고 이상하게도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퇴근한 전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그건 지금 생각해도 혈압 올라 따로 전하고 싶진 않아요. 눈물에 모자 상봉이 따로 없었거든요. 누가 보면 6.25 사변에 잃어버린 부모 자식 만난 줄 알겠네. 정말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주말에 식사했는데 마치 몇십 년은 못 본 사이인 양 난리부르스였거든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포인트에서 제 시집살이는 시작됐죠. 지수야, 오늘 반찬은 뭐 할 거니? 아, 요즘 입맛이 없는지 달달한 게 먹고 싶은데 갈비찜 어떠니? 준서 퇴근 시간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빠듯할까 봐. 오늘은 내가 좀 일찍 왔다. 장 보러 가야 하니? 같이 갈까? 갈비찜을 할 줄 알아? 내가 알려주리? 아이, 가까이 사니까 너무 좋다, 얘. 딸 있는 것처럼 말동무도 생기니 즐겁네. 그리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식사 준비하기 전 차 한잔 하자. 오늘은 어떤 반찬이 먹고 싶네 등등 저녁을 해 먹으려고 냉장고를 여니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왔다는 둥 신기하게 어디서 그런 말들을 생각할 정도일까 싶었어요. 2주 정도 오시는데 매번 이유가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전 시어머님이 찾아올 때면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도 했죠. 또 오신다는 생각에 일부러 시간을 피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거 상관 안 하시는 듯 했습니다. 정말 같이 살지 않을 뿐 합가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저를 서서히 피말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싶을 정도였죠. 오늘은 뭐 해달라고 할까? 오늘은 딱히 먹고 싶은 거 없으니 지수 네가 먹고 싶은 걸로 해봐. 지수 음식 어떤 거 잘하니?
지난번 보니까 의외로 나물 잘 무치던데. 오늘은 비빔밥 해 먹을까? 그렇지 않아도 혼자 있으려니 매번 밥 차려 먹기도 힘들고 사 먹자니 입맛에 맞는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며느리 생기니까 좋네. 나도 며느리 덕 좀 보자. 같이 살면 아침 점심 다 해다 바쳐야 하는데 너도 같이 사는 건 아니니 부담은 없지 않니? 그렇지? 합가보다 이렇게 각자 집 있고 매일 저녁 같이 먹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다. 아예 전 시어머님은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앞으로도 오겠다는 소리를 하셨으니까요. 도무지 이렇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러다 마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맞추려 했어요. 자주 보고 살자고 한 말 제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보는 게 되면서 저는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은 아침 식사도 하라고 쳐들어오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럼 그게 합가랑 뭐가 다르나요? 잠자는 각자의 집이 따로 있으면 합가 아니라는 신박한 생각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들 부자의 속내가 뻔히 보이자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합가 이야기하는 작자들은 합가에 대한 미련 포기 못한다고 도시락 싸가며 왜 안 말렸냐고 자기 핑계 대지 말라는 말도 떠올랐죠. 자기야,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산다니. 우리가 뭘 하고 있어? 몰라서 물어? 어머님 매일 저녁 하라고 집에 오시는데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고. 저녁 반찬은 뭔지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당신 먹고 싶은 게 시간이라도 많이 소요되면 일찍 오셔서 거실에 TV 보시면서 음식하는 거 참견하시고 며느리 덕 본다고 앞으로도 매일 저녁 차리라는데 이게 합가 아니면 뭐야? 나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어머님이 이사 오신다고 했으면 말렸어야지. 당신 알고 있었지? 엄마가 이사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앞으로 자주 보겠네라고 말씀하셔서 더 자주 오라는 소리로 들었지. 누가 이사한 줄 알았냐고. 그리고 자기가 싫다 해서 합가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번거롭게 우리 집으로 매일 오는 건데 그것도 싫어? 솔직히 나는 합가가 편하지. 노인네 날도 추운데 저녁에 집으로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지기라도 해봐. 그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여도 자기가 합가하기 싫어하니까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합가하자고 말하지 않잖아. 가까이 살면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힘들어? 당신도 정말 유난이다. 그냥 우리 밥 먹는 거에 수저랑 밥그릇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또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고 먹고 싶은 거 캐먹고 그런다 그래? 말 조심해. 어른이 돼서 반찬 뭐냐고 묻지도 못해? 네가 원한 대로 합가도 아니고 자주 보고 사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 편하자고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합가해. 나는 합가가 편하니까. 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시어머님은 은연중 준서가 합가하자는데 이렇게 살아보니 굳이 합가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합가하게 되면 집에서 옷 입는 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만 집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 그거 하나 좋다고 깔깔대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같이 산다면 청소나 빨래 이런 거 며느리 덕분이 편하려나? 하고 말끝을 흐리시는데 와, 저 어디 가서도 예의 차리는 사람인데 이봐야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라는 말 올라오는 걸 꾹꾹 참았네요.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한다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올리기 전 남편이 합가 이야기 더 이상 안 한다고 할 때 저는 이야기가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결혼식까지 올리고 이렇게 전 시어머님이 이사까지 한 마당에 제 이야기가 더 이상 들어먹힐 일 없다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왜 초반에 AS 가능하면 받고 살 텐데 소프트웨어를 바꾸지 못해 반품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 가시죠? 합가한다고 하면 왜 며느리 못 부려먹어서 난리인지 알 수 없지만 2주 이상 하는 꼴을 보니 앞으로 더 다양한 쇼월드가 기다릴 뿐 더 깊이 들어가기 전 발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끌어봤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늘 사연을 들으며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못해 뻔뻔하게 나올수록 상처는 되지만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말에 100% 공감했어요. 그러자 한편으로는 좀 우스웠어요. 가스라이팅 할 머리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일정 시간 계속 이야기해야 하니 그 정도 끈기도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이고 결혼 준비할 때 합가 이야기했으니 그래봤자 총 6개월도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사연을 적으며 드는 생각 하나. 갑자기 소름이 돋아요. 저만 몰랐는데 이미 첫인사 드리러 밥 먹으러 갔던 그날, 설거지 왜 안 하냐 꾸중하셨던 그날부터 합갈 생각하신 건가? 하고 말입니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며느리가 제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며느리 종처럼 부릴 집안이라는 거. 그래도 상식선에서 적당히 합의하고 사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제가 선택한 이 사람이 그러길 바랬다는 게 욕심이라면 과한 욕심이었던 거죠. 지수야, 음식하기 힘드니? 그래봤자 2명분의 양 조금 더 하는 건데. 내가 또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먹지도 않잖니. 준서같이 마누라 챙기는지 일주일에 몇 번은 외식하자고 해서 혹시 네가 힘들다고 우리 아들한테 징징거린 거 아닐지 걱정돼서 물어봐. 그런 거 아니지? 여자가 결혼했으면 밥하는 거 당연한 거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처녀망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 그래도 준서가 너 걱정해서 외식하자고 하니 내가 별다른 말 안 하고 그러자 했다. 내가 또 그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은 아니잖니. 요즘 애들이 옛날 우리 세대랑 같은 거 아닌 거 나도 안다 알아? 진짜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진짜 사연을 적으면서 느끼는 게 머리가 좋은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합가 아니니 이렇게 사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에게 가스라이팅 하려 했던 듯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들으시는데 어이없으셨죠? 저도 사연을 적으며 어이없네요.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시어머님이 존재하시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인지 애 있어도 이혼하는 마당에 합가 아니고 아침 점심도 해달라는 거 아니니 양호하고 꽉 막힌 사람은 아니라는 논리를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빨리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면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말하면 꼭 저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요.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님도 제가 원해서 합가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낸다고 하니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 느꼈습니다. 띡띡띡띡 띵동. 자기야, 자기야, 집에 없어? 비번을 왜 바꿨지? 전화도 안 받고? 이상하다. 이 앞에 택배 박스는 또 뭐야? 많이도 시켰네? 띡띡띡띡. 덜컥. 자기야, 왜 문을... 안녕하세요, 혜정 씨. 놀러 왔어요? 지수 씨가 오늘 바쁜지 연락이 없어서 못 들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준서 씨. 신발 벗지 않으셔도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네? 지수랑 둘이 할 게 있어요? 오늘 친구들 모임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 이야기도 못 들어서요. 네, 아무 말씀도 못 들으신 것 같네요. 저희 집 리모델링해서 제가 지수 집 3달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신랑이 출장 간 틈을 타 집을 내놓으려 했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맞을지 고민이었습니다.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변호사 친구인 혜정이에게 말하니 잘 되었다며 자기 집인 리모델링 할 예정이라 그렇지 않아도 인테리어 숙소에서 지내긴 싫고 회사와 가까운 곳을 찾고 있었는데 단기 임대 매물이 잘 없어서 견적이랑 다 뽑아놓고 며칠 미루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계약하자 해서 옳다쿠나 계약하고 가전이나 가구는 그대로 둔 채 제 옷은 빼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전 남편 짐도 빼서 집 앞에 택배 박스로 쌓아뒀죠. 빅엿을 먹이고 싶어서 별다른 언질도 안 했어요.
집에서 제가 그 얼굴을 보고 당황하는 걸 봤어야 했는데 전 시어머님이랑 한통 속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친구에게 그 역할을 떠넘겼습니다. 흔쾌히 해준다는 친구가 참 든든했고요. 혜정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에게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이사라뇨. 출장 다녀와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장난하지 마요. 그럼 저랑 지수는 어디 가서 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집 앞에 있는 택배박스 다 우리 짐이에요? 설마 아니죠? 준서 씨, 아직 상황 판단 안 되나 봐요? 집 앞에 짐 다 준서 씨 거고 지금 이혼 당한 거예요. 아,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정확히 이혼은 아니고 동거 끝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드문드문 말해요? 이 짐이 내 거고 이혼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고요? 동거? 혜정 씨, 지금 말 막 하시는 거 아세요? 지수 어딨어요? 안에 있죠? 연락도 안 받는 거 보면 안에서 지금 다 이 소리 듣고 있는 거죠? 당신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나와! 나와서 이야기해! 친구는 전 남편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기도 싫어서 애간장 녹는 꼴을 보고 싶었다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으로 스트레스 받은 걸 아니까 빠르게 이혼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납득할 위인도 아니지만요. 친구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니 답답해하며 살짝 언성이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은 친구에게 크게 위협이 가할 행동을 하진 못했습니다. 전 남편도 제 친구가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연애할 때 전 시어머님 재산 문제로 껄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간단명료하게 처리해 준 게 바로 이 친구였어요. 삶의 은인이라면 은인이라고 어려운 형편 알고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도 안 친구는 거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 바쁜 시간 쪼개 도와줬거든요. 그러니 전 남편은 친구에게 함부로 못하죠. 물론 제가 친구에게 수고비는 두둑이 줬죠. 그런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전 남편이 알 필요 없는 것 같아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일이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었네요. 되게 궁금하고 화도 나는 상황인데 친구와 전 남편의 관계가 마치 갑과 을 관계같이 들렸거든요.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 남자들이라면 거의 멱살 잡는 수준으로 밀치고 들어와 와이프 나으라고 성화인데 상당히 이성을 차리고 예의 차린다는 게 사실 더 우스웠다 해요. 지금 여기서 선 넘으면 주거침입죄로 바로 고소할 거예요? 아시죠? 제 직업. 바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제가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동기들 보면 시댁 합가 문제로 이혼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이혼도 안 했는데 합가 이야기하는 준서 씨 보고 제가 혼인신고서 1년 뒤에 하라고 했거든요. 대부분 합가 이야기한 쪽은 1년 이내에 합칠 생각부터 하거든요. 괜히 통계가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준서 씨도 3개월 만에 이렇게 일 저지르는 거 보면 말이에요. 덕분에 상황 처리가 빨라졌어요. 이혼 아니니 별다르게 소송 걸 필요도 없고 그냥 준서 씨 짐 싸서 나가면 끝. 지수 짐은 이미 본가로 넘어갔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본가는 지수네 집이에요. 그러니까 준서 씨도 준서 씨네 본가로 돌아가요. 축하해요. 그렇게 합가하고 싶어 하시더니 꿈 이루셨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합가하자고 언제 그랬다고 지수에게 물어봐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수가 원하는 대로 합가 안 하고 엄마 오가며 자주 만나고 살고 있어요. 그걸 지수가 불편해하길래 그러면 사실 난 합가가 편하다고 한 거지 합가하잔 건 아니잖아요. 혜정 씨, 안 그래요? 변호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 그렇죠. 준서 씨,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저 변호사인 거 아시죠? 지금 하시는 말들이 다 말장난인 거 아실 것 같은데? 경찰 부를까요? 변호사답게 주도면밀한 친구는 이 모든 과정을 녹음했더라고요. 옆에서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말소리가 따박따박 들리는데 제가 다 속이 시원했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정색하고 말하는 친구 말투에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말하니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으이구 화나지 그럼 안 나냐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빈정대며 말하며 속으로 확 뒤집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친구는 빈정대며 말하는 건 당사자일 수 있지만 친구가 그러는 건 권한받기라고 그럴 필요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전 남편을 당혹스럽고 화도 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건 없다고요. 오히려 이혼 전문 동기들 이야기를 들먹이자 움찔하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제가 말했다면 또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없는 말도 지어냈을 테지만 직업이나 동기들 이야기하니 전 남편도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 친구에게도 제가 원하는 대로 따로 사는데 문제가 되냐는 식의 말을 하는데 정말 다 떨어진 정내미가 더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랑 녹음한 거 듣는데 창피하더라고요. 대체 이 모자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일까 치가 떨렸어요. 혜정 씨, 지금 하시는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자, 여기 단기 임대 계약서예요. 지금까지 한 말 사실이고 이렇게 말한 과정 지수에게 들려줄 생각으로 녹음했어요. 그러니 제가 한 말 당연히 책임질 수 있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문 닫을게요. 집 앞에 짐은 오늘 중으로 모두 가져가 주세요. 안 그러면 가져갈 생각 없다고 처분할게요. 그리고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혜정이 귀찮게 굴지 마요. 존서 씨가 당신 어머님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휘말려서 판돈 다 잃기 전에 나온 상태라 안 그래도 기분이 더러울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 안 해서 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혼식을 올렸으니 빨간 줄만 안 갔을 뿐 이혼 맞죠. 전 남편은 그렇게 합가를 외치더니 합가 못하고 따로 방을 얻어나간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방 빼고 정리하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요. 전 시어머님은 합가하실 생각에 저희 집 근처 원룸으로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건너 보셨으면 그거 먹힐 생각을 하셨던 건지. 저도 결혼 전부터 합가 이야기하는 전 남편 때문에 결혼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겠다 걱정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터질 줄 몰랐죠. 친구 말대로 딱 1년만 하는 거 보자고 맘 먹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헤어지는 과정도 지저분할 뻔했네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도 여전히 대리효도 합가, 시집살이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역 행사에 가면 왜 체험부스 있잖아요. 그중 3D 체험관이 인기고요. 꼭 시집살이 체험부스에서 호되게 체험한 느낌이에요. 너무 리얼하게 체험해 진짜 혀를 내두르고 싶을 정도죠. 물론 세상의 모든 시어머님이 저희 전 시어머님 같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어제 들었던 썰TV 사연을 봐도 정말 따뜻하신 분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결혼 초부터 합가는 어려워도 살면서 정들면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합가에 합자도 꺼내면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네요. 여튼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아, 전 남편이고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친구에게 저 말 듣고 혜정 씨 이야기 모두 다 사실이야 이렇게 왔더라고요. 저는 네 엄마니까 네가 모셔라라고 짧게 대답만 했죠. 그 이후 별다르게 말도 전화도 찾아오는 것도 없이 끝났습니다. 저랑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지저분하게 끝났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 친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줘서 정말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해서 집이 썰렁했는데 다시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반겨주셨어요. 알죠. 그 속내는 하고 싶은 말 많으실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덕분에 아직 철 덜 든 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는데 시시콜콜 말로 전하기 부끄러워 썰TV 힘을 빌렸네요. 제 사연 올라가면 엄마한테 링크 보내주고 제 이야기라고 전하려고요. 엄마도 같이 볼 테니 욕 대신 응원 댓글 센스 있게 부탁드려요. 그리고 엄마, 그렇게 됐어. 조금 부끄러운데 언제까지 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익명의 힘을 빌려 그간 이야기를 전해. 그동안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랬을 텐데 크게 안 물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할게.
사랑해, 엄마.